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보시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윤미향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을 뒤로한 채 결국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정의원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어떤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진보냐 보수냐의 차원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가 될 것이고, 이 땅에 제대로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선 윤미향 씨와 관련된, 그리고 또 정의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것인지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다음과 같은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정의연 힘겨워한 길할머니 후원 행사에 끌고 다녔다. 이 무슨 소리일까? 만약에 길할머니가 실제로 치매가 있었고 거동이 정말로 불편하신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정의연은, 그리고 또 정대협은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치매 증상이 있는 그 할머니를 그런 식으로 후원 행사에 데리고 다녔다, 그 사실만 가지고서도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의연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길할머니는 정식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 저 입장을 보면서 딱 한 가지 표현에 눈길이 딱 갔는데요. 여러분도 눈길이 좀 가셨습니까? 뭐겠습니까? 정식으로.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비정식으로는, 즉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니면 간접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 보고서에 2016년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았으나 기억력에 자꾸 문제가 생김, 12월 8일 병원 진료 결과 기억력에 조금씩 문제가 생겨 치매약의 단계를 올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2016년부터 치매 증상을 인지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니, 지금 자신들이 적었던 그 보고서, 여가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했던 그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자기들이 지금 보고를 한 겁니까? 길할머니에 대한 기억력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치매약의 단계를 높였다, 이렇게 지금 보고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연은 어떤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냐? 치매를 진단받은 것은 아니고 예방과 지연 차원의 약이었다, 이렇게 해명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치매약의 단계를 높이고 기억력이 점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적으로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해명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지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길할머니는 치매 이외에도 파킨슨병 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의연은 이러한 길할머니를 정의연 모금 행사 등 대외 활동에 여러 차례 대동했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길할머니가 파킨슨병으로 인해 물 마시는 것조차 힘들어했다라는 기록까지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기간에도 조차 길할머니는 정의연 대외 활동에 여러 번 참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길할머니는 보름 새 3번의 대외 활동에 참석하기도 했다라는 것이고, 한여름인 8월에 더운 날씨에 수요 집회에도 참여했다라는 대목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치매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파킨슨병 등 지병으로 인해 가지고 물을 마시는 것조차 힘든 그런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을 정의연의 그런 후원 행사에 대동을 하고 다녔다. 글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야기가 좀 어렵죠. 물론 전제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길할머니가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길할머니가 과연 원했을까?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길할머니가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정의연 행사 참석 후에 고통을 호소했다라는 것이죠. 한여름인 그렇게 더운 8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행사에 참여를 한다. 그리고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난 뒤에 길할머니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호소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정의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정대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길할머니를 이용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게 되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이 같은 기록을 정대협이 직접 기록해 여가부에 보고하면서도 정대협은 양아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길할머니로부터 유언장을 받고 영상으로까지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길할머니의 유언장에는 저와 관련한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것을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게 맡긴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저 대목을 읽고 난 다음에 소름이 조금 확 끼쳤습니다. 소름이 제가 왜 끼쳤냐면은 지금 그 길할머니의 그 유언장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누구한테 맡긴다? 윤미향 씨에게 맡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윤미향 씨한테 맡길 게 아니라 양아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또 놀라운 사실이냐면 이런 식의 뭔가 유언장을 쓰고 뭐 했다라는 사실을 정작 누구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양아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이 뭡니까? 길할머니의 양아들이 황모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2019년 당시는 유언장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유튜브에서 유언 영상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아들로서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겠죠. 왜 도대체 안 알렸냐? 왜 도대체 양아들에게 그 유언장의 존재에 대해서 안 알렸냐? 혹시라도 유언장의 내용이 양아들이 보기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도 그럴 것이 길할머니가 지금 치매 증상을 특히나 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많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아들한테도 도대체 그걸 알리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 유언장의 내용에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윤미향에게 맡긴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기자분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길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 양아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유언장을 받는 것이 타당했다고 보시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동영상이라는 것을 정의영 사무총장인 저도 본 적이 없다. 정의영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홈페이지에 그게 올라와 있지 않냐? 캡처 사진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또 사무총장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김복동의 희망에서 올린 것이네요. 정의영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며 정의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저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조금 드냐면은 아까 전에 그 치매와 관련돼서도 정식적으로 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저는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언장에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의 이름이 나오고 손영미 소장님이 김복동 희망의 대표이신데 손 소장님도 정의연과 관련이 없다라는 말이냐라고 되물으니까 개인의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정의연의 공식 행위나 입장은 아니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막 분노에 지금 차셔가지고 도저히 못 보겠다 영상하고 꺼버리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과 관련된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 한겨레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진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계시죠. 근데 손을 꼭 잡고 있는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요. 기사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 만난 이용수 할머니 수요 집회 다시 참석. 당시 이제 저 얘기가 공개가 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왜?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정의연과 윤미향과 관련된 이런 모든 문제 시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이용수 할머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윤미향과 관련된 사태가 다 종결이 된 것도 아닌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갑자기 저런 식으로 정의연과 화해를 한다? 이거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과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용수 인권운동가님과 정의연 사이를 파고들며 오해와 갈등을 조장하고 상처를 해집고 다시 틈을 벌리려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려로 남는다 라면서 개인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피해자와 활동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과 유족 간 틈새를 벌리며 반역사적 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나영 이사장이 지금 공공연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의연과 이용수 할머니 간의 갈등이 끝났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억지로 갈등을 막 조장하려고 하지 마라, 너네들은 그런 것들이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뜻에 반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저 발언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요 시위를 지지한다?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이용사 할머니 측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어머니는 의혹에 대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그것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신다. 자정작용을 통해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다. 유야무야 덮고 함께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나영 이사장이 당장에 지금 이용사 할머니한테 사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나영 이사장의 그 발언만 들었을 때는 이용사 할머니가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려고 하나보다, 다 그냥 용서하면서 덮고 가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이용사 할머니는 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냐? 이게 지금 이용사 할머니의 입장인 것이죠. 이용사 할머니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이용사 할머니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추가로 밝혀진 길 할머니와 관련된 논란, 그 윤미향 씨도 마찬가지로 그 논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나온 이나영 이사장과 관련된 논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관련되신 분들은 당연히 이용사 할머니한테 사과를 하시고 윤미향 씨는 사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